현재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단톡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소통도 하셨으면 합니다. 무료 강의도 진행 중이니까 카페 공지 보시고 톡방에서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와인한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베트남에서 촬영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다시 사무실에 촬영하네요. 다시 베트남 가고 싶네요. 이번 영상은 카테고리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품 판매 전에 이 단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2년의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 피와 살이 되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판매 전에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하시나요? 선정하시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반대로 선정하시지 않는다면 왜 선정하지 않는가요? 카테고리를 먼저 선정하시는 분이시라면 본인이 흥미를 가지거나 관심 있는 카테고리로 결정하셨을 거예요. 카테고리를 선정하지 않으셨다면 보통 잘 팔릴 것 같은 제품을 위주로 판매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방법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를 선정하기. 2. 잘 팔리는 제품의 카테고리로 선정하기. 여러분은 카테고리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제가 만나는 온라인 셀러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보통 2번인 잘 팔리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정한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잘 팔리는 제품의 카테고리라기보단 사실 카테고리는 일단 뒤로 하고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아이템 툴들을 이용해서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의 아이템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 카테고리 선정은 없다고 보면 맞겠죠. 저도 처음에는 카테고리 무시하고 경쟁 강도 낮은 꿀 키워드만 찾아다녔어요. 일단 뭐든지 하나라도 잘 팔리는 제품을 찾으려고 했죠. 소위 대박 아이템만 찾아다닌 거죠. 돈 빨리 벌고 싶기도 했고요. 누가 제품 하나로 월 1000만원 벌었다고 하니까 굶주린 늑대처럼 눈에 불을 켜고 대박 아이템만 찾아다녔죠. 좋은 키워드 찾고 소싱해서 팔았더니 판매가 일어나고 잘 팔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쇼핑몰에는 모든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대상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자파몰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을 봤어요. 전 조금이라도 발전해 있는 저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요. 거짓말처럼 저의 위치는 처음 시작할 때 그 위치 그대로이더라고요. 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는 1, 2년 후에 분명 난 스마트 스토어 빅파워를 달고 판매량은 하늘을 날아다닐 거야. 그리고 월 1000만원 순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저의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의 능력이 그대로였어요. 어찌어찌 해서 매출은 좀 늘고 주문량도 많이 늘긴 했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판매 능력이나 시간이 지난 후에 판매 능력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느꼈어요. 매출이 느는 것과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판매하는 제품들의 카테고리가 너무 산발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더 발전된 셀러로 나가지 못한 이유, 판매하는 제품들의 카테고리가 너무 산발적이다. 팔릴 만한 제품들을 찾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여러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 제 쇼핑몰은 어느새 자파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동네 잡화점 같은 느낌이랄까요? 동네 잡화점은 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라도 하죠. 제 쇼핑몰은 판매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어요. 운이 좋으면 어떻게 얻어 걸려서 잘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판매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매출을 극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1. 연관 제품 판매가 어려움. 2. 엄청난 마케팅 비용. 3. 저조한 재구매율. 이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연관 제품 판매가 어려움. 쇼핑을 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품 하나를 선택했는데 같이 사면 좋은 제품을 보고 제품을 몇 개 더 구매한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또는 배송비를 아끼려고 한 쇼핑몰에서 합배송이 가능한 제품을 몇 개 더 구매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얼마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이나 할인 혜택 정책을 보고 제품 한 개 혹은 두 개 더 구매하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판매 방법인데요. 무료 배송이나 할인 혜택을 주고 여러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게 하려는 판매 전략이에요.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 쇼핑몰에서 다 구매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구매자에게 이런 구매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출산 육아용품 판매할 경우에는요,
우리 쇼핑몰에는 기저귀를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 아기에게 젖병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아기 옷도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면서 연관 제품들을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판매 전략은 구매하려는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야지 효과적인 판매 전략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이 판매 전략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카테고리에서 이 제품, 저 제품을 소싱했기 때문이죠. 판매하는 제품마다 거의 연관성이 없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구매자들이 여러 제품을 한 번에 사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듯 연관성이 부족한 제품들은 구매자의 추가적인 구매 욕구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매 욕구를 끌어내지 못하니까 당연히 매출이 우상향하지 못하겠죠. 2. 엄청난 마케팅 비용.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온라인 판매 마케팅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 제품을 사줄 만한 구매자들이 누구인지 타겟팅을 정하고 마케팅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육아용품 판매를 한다고 할게요. 마케팅 타겟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20대 혹은 30대 여성 중 결혼하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하고 아기가 있는 여성들이겠죠. 이들에게 마케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을 겁니다. 미혼이고 아기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광고를 하고 제품 홍보를 해봐야 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마케팅 비용만 낭비겠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모든 업무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처럼 마케팅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쇼핑몰에서 출산 육아용품도 팔고 실버용품도 팔고 운동용품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케팅이나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산 육아용품은 출산 전후 여성분들이 대상일 거고 실버용품은 어르신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운동용품은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이 대상자들을 종합해 보니까 거의 남녀 전 세대에 걸쳐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겠죠. 어느 대기업도 이렇게 마케팅이나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좀 더 좁은 범위의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비용을 집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효율도 높일 수 있겠죠. 알림톡이나 메시지를 하나 보내더라도 타겟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광고나 홍보 메시지 보내는 것도 수월합니다. 제품마다 타겟층을 바꾸거나 계속해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타겟층을 상대로 그대로 기존과 같이 마케팅을 진행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이 제품을 홍보할까, 광고할까 계속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씩 수정해야겠죠. 카테고리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결국 마케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할 수 없으니까 제품 소싱하고 올려놓고 운 좋게 상위 노출돼서 잘 팔리기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면 운 좋게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면 왜 상위 노출에서 밀렸을까? 를 고민하면서 포기하거나 또 다른 제품을 찾으러 떠나야 합니다. 슬프죠? 3. 저조한 재구매율. 방금 말씀드린 마케팅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재구매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사실 잘 판다고 하시는 셀러분들도 이 재구매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재구매자는 충성 고객이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을 위해서라면 충성 고객 확보, 즉 재구매율을 올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재구매율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내 제품을 구매하셨다는 것은 이미 내 어장 안에 들어온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구매자분들의 모든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광고비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서 다시 그 구매자분에게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자 한번 보내거나 알림톡 한번 보내거나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전화 한 통 드려도 됩니다. 어머 고객님 주문하셨던 제품 어떠신가요? 잘 받으시고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괜찮으셨다면 저희 쇼핑몰에서 다시 한번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도 있으세요. 그리고 신제품도 나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좋으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죠. 무슨 광고가 필요할까요? 이미 구매하셨던 분들에게 연락드리는 비용은 문자 한 통 50원도 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알림톡으로 세팅하시면 더 저렴합니다. 이렇게 재구매율을 높이면 당연히 매출과 마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가 많으면 어떤 타겟층에 어떤 메시지에 어떤 제품을 소개할지 막막합니다. 판매도 어느 정도 해봤겠다, 마케팅, 브랜딩 좀 해볼까 했는데 뭔가 계속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너무 답답하기만 하고 무언가를 시도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정하고 판매하는 것이 앞으로 좀 더 매출을 높여가는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이든 잘 팔리는 카테고리이든 좋습니다. 일단 판매 전이시라면 판매하실 제품의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판매를 시작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팔리는 제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좀 더 많이 늘리셔서 판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 구성을 먼저 보세요. 보시면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대카테고리로 정하셔도 되시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중카테고리 정도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해보세요. 장단컨대 카테고리를 정하시고 판매를 하시는 순간 시간 낭비를 막으시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케팅의 끝판왕은 브랜딩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고 사업으로 확장하실 때에 브랜딩 하시는데도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경험들입니다. 저의 예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저렇게 잘 팔리는 제품만 찾고 있으신가요? 이 영상의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저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낭비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깝네요. 제 이 경험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단톡방도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도 얻어가시고 소통도 하셨으면 합니다. 무료 강의도 진행 중이니까 카페 공지 보시고 톡방에서 링크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말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까지 참석하시면 정말로 좋은 정보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돈 많이 버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